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서비스 만들고 이제 운영하는 일들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뇌전증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냥 장애인으로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뇌전증을 처음 경험했던 때가 중학교 때 이제 시절에 제가 이제 장애인 기숙사 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뇌전증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서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처음 그걸 접했을 때 되게 뭐라 그러지?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 간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전증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릴 때 당사자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간질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제 좀 써왔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퍼플라이저 모임 있다고 해가지고 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뇌전증 관련된 거에 왜 나를 연사로 초대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그냥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인식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장애 당사자 어려서부터 이제 일해 왔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가 뭔가 좀 예민하게 좀 굴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그냥 핸디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이제 뇌전증도 일종의 핸디캡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이제 핸디캡이 있지만 근데 이제 핸디캡을 겪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거나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지점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야, 나 장애인이다 이러고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나와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게 그냥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냥 저는 장애를 별로 인식을 못 하고 다녀요, 솔직히. 그러니까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 그냥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해지고 안 그러면 못 살거든요, 사람이. 네, 그런데 다니다가 이제 가끔씩 혀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과격하신 분들은 이제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도 움찔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안 괜찮다고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얼굴을 안 맞았는데 자꾸 얼굴 맞았다고, 이제, 예, 자꾸 이제 놀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가? 근데 이제, 이거마저도 비장애인 분들한테는 좀 약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장애라는 게 일종의 이제 평상시엔 무덤덤하지만 마음속 깊숙이에는 일정 정도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도대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해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가 정상 기능을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상 기능이라는 거에 대한 또 이구심이 전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휠체어를 저같이 탄 사람과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신체적 핸디캡이 좀 어느 정도 격차가 크니까 장애인과 뭐 비장애인 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미비하면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20초 안에 못 끊으면 신체적 제기능 못 하는 건가? 시험 성적을 뭐 몇 점 이상 못 맡으면 그 뇌 기능의 뭐 일부 기능이 뭐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언뜻 보니까 어느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핸디캡의 그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이 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애를 바라볼 때 그냥 순전하게 그냥 일정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그림은 실제 휠체어 타신 분이 직접 그린 거고, 그분이 이야기를 스토리화 해가지고 웹툰으로 그린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려서 이제 걷다가 넘어졌는데 장애를 입게 됐어요. 원인 불명으로 못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때 이제 그 아기가
딸기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병원에서 좀 장기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병원에서 이제 백밤잘 동안만 휠체어 타면은 엄마가 딸기 케이크 사줄게 라고 이제 애를 다독거리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밤이 지나니까 엄마가 딸기 케이크를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정말 장애가 있구나 이걸 언제 느꼈냐고 하면은 이제 복지카드가 나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는 게 아까 말한 본래 제기는 못한다 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정말 장애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뇌전증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좀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뭐 뇌전증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물론 교육도 드러나면 좋겠지만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대전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일반 비장애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들을 설계하고 대전시에 내면 대전시가 반영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정책 모임을 좀 가게 됐었거든요. 거기에 갈 때 저는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두 가지를 인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거기에 장애를 가진 청년이 유일하게 저 혼자예요. 거기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되는데 유일하게 저만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장애인 친구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거기는 장애가 없는 친구들만 모이는 데 아니야?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 같아서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회 변화가, 저는 인식 변화나 사회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정책 네트워크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술 먹고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이 대전에 청년공간 만들어질 때 휠체어 접근성 다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이제 한 군데 빼고는 휠체어 접근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친해지는 것만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장애인 당사자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교육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에서 그러면 친하게 지내면 많이 해결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이제 워크숍도 하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새해엔 친구가 필요해서 신년 파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행도 가기도 하고, 수목원도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밥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장애를 사회에 노출시켜보자. 장애 인구가 5%라고 하는데, 왜 밖에 나가면은 2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 근데 그런 노출들이 적으니까 아직까지도 인식 개선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그 병신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통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보통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는 단어에서 오는 상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의사소통 도구, 그림에서 오는 상처도 있을 거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이 깔려 있는 상태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이제 다양한 표현의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도구를 잘못 썼을 때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피하면서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핸디캡을 바라볼 때, 저는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빨간색으로 보는 타인이 이렇게 봐줘야 돼. 너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 청년 네트워크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와 핸디캡을 동일시하면 안 되겠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이제 타인이 나를 볼 때 핸디캡과 결합해서 봐주는데 그걸 따로 봐. 그거 플러스 나도 내 핸디캡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불편한 거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하고 야, 나 이거 불편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를 더 넘어가지고 나 당사자 스스로는 좀 자존감을 더 높이고 그런 말에 좀 말을 들어도 쓰지 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존감을 좀 애태우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타심과 배려심과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안 잡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쫙 흡수해서 이상한 단어들을 써대는 것 같거든요. 한번 요거 이 키워드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욕. 네, 제가 힌트를 드리면 드래곤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이보그 18호입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그 단어에 매몰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비장애인분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도 지랄이나 병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몰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쁜 사람 한두 명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대다수는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인식을 바꾸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지만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애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고 저희 장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서로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뭐가 됐든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들이 어떤 주제든 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통합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빌어서 저도 제 핸디캡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